꼴도 보기 싫구나. 니년 때문에 이 방이 더럽혀지는 기분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잃고도 굳건히 마음을 지켜야 하는 운명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역경 속에서도 올곧은 신념을 지키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간 한 여인의 위대한 여정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때 평화로웠던 조선의 작은 마을, 푸른 산과 맑은 시내가 어우러진 고요한 풍경 속에서 5살 윤채영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윤정국은 홍문관 수찬으로서 백성들을 위한 바른 정치를 펼치고자 노력했던 청렴한 선비였습니다. 그의 고든 인품과 지혜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조각처럼 순식간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검은 그림자가 윤씨 가문을 덮쳤습니다. 거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포졸들이 대문 앞을 에워쌌고 윤정국은 영모의 누명을 쓰고 끌려가는 참혹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채영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굳은 날 마루 끝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두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은 그녀의 작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아버지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은 어린 채영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윤정국은 끌려가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빗물에 젖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자신의 결백을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는 듯 했으나 그 안에 담긴 절규와 억울함은 채영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박판서의 간악한 계략과 거짓 증언 아래 무고한 그의 아버지는 결국 차가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핏물처럼 번진 빗물 속에서 사라져가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채영의 기억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놓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온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설상가상으로 채영의 어머니마저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비탄 속에서 어머니의 병세는 나날이 깊어졌고 어린 채영은 그렇게 홀로 남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힘없이 감기는 눈으로 채영을 한없이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채영의 작은 손을 굳건히 붙잡았습니다. 채영아,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 한마디는 어머니가 채영에게 남긴 유일한 유언이자 앞으로 그녀가 살아갈 세상의 모든 무게를 담은 지침이었습니다. 채영의 작은 가슴에 깊이 새겨진 그 말은 잊히지 않는 등불처럼 빛을 발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은 섬세한 연꽃 문양이 새겨진 옥패였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빛바랜 옥패였지만 채영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과 같았습니다. 채영은 그 옥패를 보물처럼 품에 안고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갈 것을 눈물로 맹세했습니다. 고아가 된 채영은 정든 고향을 떠나 외가 쪽 당숙모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역적의 딸이라는 주홍골 씨는 채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당숙모는 채영을 거두어 주었지만 그녀에게는 매일같이 모진 구박과 천대가 쏟아졌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며 종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차가운 부엌 바닥에서 찬물을 길어 나르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왔던 채영의 손은 거친 삼배옷처럼 갈라지고 터져 굳은 살이 박힌 투박한 손으로 변해갔습니다. 매일 밤 채영은 차가운 골방에서 홀로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만이 그녀의 외로움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옥패를 든 채영의 작은 손은 어둠 속에서도 흔들림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은 그녀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이자 혹독한 세월을 버티게 하는 굳건한 힘이었습니다.
채영은 옥패를 만지작거리며 언젠가 아버지를 모함한 자들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기를 염원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아이는 자신의 의지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녀의 앞날에는 또 어떤 시련과 음모가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1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채영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어느덧 18살의 어엿한 처녀로 성장했지만 아버지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과 당숙모의 모진 구박 속에서도 채영은 어머니의 유언인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가슴에 품고 흔들림 없이 버텨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고된 삶의 흔적을 담고 있었으나 그 깊은 곳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강인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은 채영에게 더욱 가혹한 계절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혹독한 추위 속의 땔감이라도 구하려면 깊은 산을 오르내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볼을 스치고 거친 눈발이 눈썹에 얼어붙어도 그녀는 묵묵히 지게를 지고 산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낡은 삼배옷은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지만 채영은 한숨 한 번 쉬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깊은 겨울날이었습니다. 하늘은 온통 잿빛으로 물들어 금방이라도 한방눈을 쏟아낼 듯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채영은 무거운 지게를 짊어지고 빙판처럼 미끄러운 산길을 조심스럽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칼날 같은 바람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고 희미해지는 시야 속에서 발걸음은 더욱더 무거워졌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기울고 사방은 점차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휘몰아치기 시작한 눈보라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졌습니다. 채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겨우겨우 발걸음을 옮기던 중 희미한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나뭇가지 아래 새하얀 설원 위에 쓰러져 있는 한 노부인이었습니다. 노부인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궁중에서나 볼 법한 자줏빛 당의를 걸친 채 가녀린 숨을 겨우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이미 피기가 가시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가느다란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채영은 망설일 틈도 없이 지게를 내려놓고 노부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설원에 직접 무릎을 꿇고 앉은 채영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얇디얇은 삼배치마를 벗어 노부인의 얼어붙은 몸을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감싸던 유일한 온기를 내어준 채영은 매서운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밤새도록 노부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노부인의 차가운 손발을 자신의 품으로 감싸 안아 온기로 녹여주었고 주변의 얼음을 녹여 작은 조각을 입술에 대어주며 겨우 목을 축여주었습니다. 밤새도록 노부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자신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굳고 거칠어진 채영의 손길은 더없이 따뜻하고 다정했으며 그 속에는 생명을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찢어질 듯한 추위와 졸음 속에서도 채영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노부인을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밤이 지나고 여명의 빛이 서서히 동쪽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밤새 휘몰아치던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산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설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멀리서 다급하고 혼란스러운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노부인을 찾아 헤매던 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다급한 외침이 메아리처럼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채영은 자신이 도왔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려 산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자신은 물론 노부인에게까지 폐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재빨리 몸을 일으켜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품속에 간직했던 연꽃 문양의 옥패가 주머니에서 빠져나와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눈밭 위에 고요히 떨어진 옥패는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궁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정신을 차린 노부인은 다름 아닌 조선의 최고 어른 대왕대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은인이 황급히 떠난 자리에 떨어진 빛바랜 옥패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옥패는 13년 전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준 윤정국 수찬이 건네주었던 것과 똑같은 섬세한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왕 대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지난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윤정국 수찬의 고결한 얼굴과 그의 충언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 청렴했던 신하가 영모의 누명을 쓰고 비참하게 죽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딸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으니 이는 필시 하늘이 자신에게 윤정국의 결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왕 대비는 옥패를 든 채 깊은 고뇌에 잠겼습니다. 이토록 고귀한 마음을 가진 소녀가 바로 윤정국 수찬의 딸이라니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채영의 선행과 연꽃 옥패의 특별한 인연을 통해 대왕 대비는 윤정국의 결백과 함께 채영의 올곧고 굳건한 마음을 단번에 헤아렸습니다. 탐욕스러운 박판서의 모함으로 죽은 충신 윤정국의 딸이 이리도 바르게 자라 자신의 목숨까지 구했으니 이는 하늘이 직접 보여준 명확한 뜻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굳건한 결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윤정국 수찬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딸에게 합당한 자리를 찾아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윤정국의 딸 윤채영을 찾아 세자빈 간택에 참여시키라 이르라. 궁궐에는 대왕 대비의 엄중한 특명이 천둥처럼 떨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세자빈 간택의 단자가 산골 오두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가던 윤채영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채영에게 내려진 세자빈 간택의 명이라니 과연 이것은 모든 고난을 이겨낸 그녀에게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기회일까요? 아니면 박판서가 꾸밀 또 다른 거대한 음모와 시련의 시작일까요? 궁궐 안팎은 이 파격적인 결정으로 인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세자빈 초간택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새벽녘 고요했던 궁궐은 금세 분주함으로 가득 찼고 각지에서 모여든 규수들의 가마 행렬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윤채영은 가슴 깊이 품은 어머니의 유언,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다시금 되새기며 떨리는 발걸음으로 웅장한 궁궐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몸에 지녔던 유일한 비단 저고리가 소중히 들려 있었습니다. 낡고 바래었지만 그 비단결 속에는 어머니의 온기와 사랑, 그리고 그녀가 지켜야 할 삶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초간택을 앞둔 규수들이 모인 대기실은 눈부신 비단의 향연이었습니다. 오색 찬란한 당이와 화려한 놀이개가 저마다의 빛을 뽐내고 있었고 곱게 단장한 규수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 그리고 미묘한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윤채영은 낡고 수수한 삼배옷 차림으로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비단 꽃밭에 피어난 한 송이 들꽃 같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지만 채영은 흔들림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이 그녀의 여린 어깨를 곧게 세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음흉한 그림자가 채영에게 드리워졌습니다. 박판서에게 매수되어 궁 안의 눈과 귀 노릇을 하던 최내관이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윤채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은밀하게 채영의 짐꾸러미를 건드리는 척하며 순식간에 품에 지니고 있던 어머니의 비단 저고리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채영은 뒤늦게 가벼워진 손의 감각에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최내관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홀연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혼란과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이자 간택에 입고 가려던 유일한 옷이 사라진 것입니다. 채영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녀는 애써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초간택은 이미 예정대로 시작되었습니다. 호명되는 이름들에 따라 규수들이 차례로 앞으로 나아갔고 그녀들의 한 걸음 한 걸음에는 가문의 명예와 개인의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채영은 자신의 초라한 삼배옷 차림을 애써 외면하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속 깊이 끓어오르는 수치심은 어쩔 수 없었지만 결코 이곳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으나 그 속에는 타오르는 작은 불씨가 숨어 있었습니다. 박판서의 딸 박명희는 화려한 당의를 입고 값비싼 옥놀이개를 흔들며 윤채영을 비웃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채영의 낡은 옷차림부터 애써 감춘 초조한 표정까지 샅샅이 훑었습니다. 역적의 딸이 어찌 감히 이곳에 발을 들이는 것이오? 천박한 모습으로 어가를 더럽히려는 것이 아니냐. 박명희는 모두가 들으라는 듯 조롱 섞인 목소리로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다른 규수들 또한 수군거리며 윤채영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골적인 멸시를, 또 어떤 이들은 은밀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채영은 그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짓누르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13년 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편견과 적의의 무게였습니다. 박판서는 좌중에 앉아 겉으로는 무심한 표정을 지었으나 그의 깊어진 눈가에는 미세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그는 윤채영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과거 악행을 들춰낼까 두려워 그녀를 이 자리에서 기필코 제거하려 온갖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채영의 차례가 되자 고요히 좌중에 앉아있던 대왕 대비의 시선이 마치 강물처럼 그녀에게 닿았습니다. 대왕 대비는 윤채영의 수수한 모습 속에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낯설지 않은 고결함과 강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과거 윤정국 수찬의 고든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대왕 대비는 지난날의 아픈 기억과 함께 폭설 속에서 자신을 살린 채영의 손길, 그리고 연꽃 옥패를 떠올리며 고요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규수가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길고 긴 간택 심사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엄숙한 목소리로 윤채영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고요했던 대기실은 술렁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덮친 듯 박명희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고 박판서의 입가에는 억누르지 못하는 미세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알 수 없는 살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채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낡은 삼배 치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합격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기쁨보다 더 짙은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진정한 행운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더욱 깊고 잔혹한 음모의 서막일까요? 초간택 합격 소식은 박판서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이미 시작부터 어긋나고 있음을 직감했고 표정에는 감출 수 없는 분노가 서렸습니다. 궁궐은 겉으로는 고요한 미소를 머금었으나 그 안에는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검은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박판서의 지시를 받은 최내관은 교활한 눈빛을 번뜩이며 궁궐 깊숙한 곳까지 은밀히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적 윤정국의 피가 흐르는 여인이 세자 저하를 해하려 할 것이옵니다라는 악의적인 속삭임은 쥐불처럼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채영을 향해 차가운 칼날처럼 날아들었고 그녀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차가운 무시와 비난의 시선 속에서 채영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으나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불안감과 서러움에 홀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영은 어머니의 유언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흔들리는 다짐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재간택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심사가 진행되었고 무거운 침묵은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내관은 때를 놓치지 않고 뱀처럼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박 판서가 수년간 공들여 조작해온 윤정국의 영모가담 증거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알 수 없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최내관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그 문서를 대왕 대비와 심사관들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인 채 윤채영이 역적의 딸이기에 세자빈 자격이 없다고 핏대를 세워 주장했습니다. 좌중은 거대한 파도처럼 술렁였고 충격과 경악이 뒤섞인 낮은 탄식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윤채영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하게 굳어졌고 그녀의 손은 애써 주먹을 쥐고 있었으나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좌중을 압도하는 대왕 대비의 단호한 목소리가 정적을 거세게 깨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목소리에는 천년의 바위처럼 굳건한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 간택 심사를 결코 중단할 수 없습니다. 대왕 대비의 언명은 천둥처럼 궁궐을 뒤흔들었고 그녀의 위엄은 최내관의 허위 주장을 한순간에 잠재웠습니다. 박 판서의 얼굴은 한순간 일그러졌다가 이내 차갑게 굳어졌고 최내관은 식은땀을 흘리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채영은 가까스로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난 듯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앞길은 더욱 깊은 안개 속으로 잠겨드는 듯 험난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달빛마저 숨어버린 궁궐의 한적한 담장 아래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음산한 그림자 하나가 윤채영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허공에서 불쑥 튀어나온 듯한 자객의 형체는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서늘하게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윤채영의 등줄기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이 간택에서 물러나라. 그렇지 않으면 내 남은 친척들까지 모두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자객의 서늘한 협박은 윤채영의 심장을 얼음처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온몸을 파르르 떨었지만 이내 눈을 질끈 감고는 아버지 윤정국의 마지막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피를 토하며 억울하게 죽어간 아버지의 고통, 그리고 바르게 살라던 어머니의 간절한 유언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결코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치마폭을 움켜쥐며 짓물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과연 윤채영은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삼간택을 하루 앞둔 밤 궁궐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빛조차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창틈을 비집고 들어와 촛불의 심지를 위태롭게 흔들며 긴 그림자들을 벽에 드리웠습니다. 궁궐 전체가 거대한 침묵 속에 숨죽이고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윤채영은 늦은 시간까지 촛불 하나에 의지하여 낡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삼간택의 과제가 빼곡히 적힌 종이 위를 오가며 집중하고 있었으나 가슴 한구석에는 잊을 수 없는 불안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낡은 책갈피에 끼워진 종이에는 선명한 글자들이 흔들리는 불빛 아래 더욱 또렷이 보였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은 떨림없이 붓을 잡고 고요히 글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매 한자 한자에 어머니의 유언과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으나 불길한 예감은 잔물결처럼 끊임없이 밀려들어 작은 한숨을 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심호흡하며 불안한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가슴팍에 소중히 간직한 연꽃 옥패가 차가운 위안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온기가 깃든 듯한 옥패는 채영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자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옥패를 지그시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닫힌 방 안으로 거친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듯 방문이 쾅 하고 거세게 열렸습니다. 쿵 하는 굉음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산산조각 냈고 촛불은 기우뚱 흔들리며 꺼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짧은 순간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휘날리며 나타난 박명희는 한 송이 독초처럼 채영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붉은 당의는 밤의 어둠 속에서도 섬뜩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박명희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경멸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차가움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채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벌레를 보는 듯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박명희의 눈동자가 이글거렸습니다. 그녀는 채영의 낡고 수수한 삼배옷 차림부터 애써 감춘 초조한 표정까지 샅샅이 훑었습니다. 이내 콧방귀를 뀌며 바닥에 침을 뱉는 신용까지 해보였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채영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채영은 가슴이 시리도록 아팠지만 뜨겁게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아냈습니다. 목울대가 조여들고 손끝이 시리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얼굴에는 창백한 핏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박명희는 그런 채영의 굳건한 태도에 오히려 더 분노하며 그녀의 앞에 바싹 다가서서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독을 뿜듯 차가운 목소리로 채영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역적의 피가 흐르는 주제에 감히 세자빈의 자리를 탐하다니 가소롭구나. 박명희의 날카로운 말은 채영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채영은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였으나 그녀의 굳건한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한 신념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박명희는 그런 채영의 끈질김에 더욱 분노하며 그녀의 가슴팍에 손을 뻗어 무언가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서늘한 감촉의 연꽃 옥패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이자 대왕대비께서 채영을 알아본 증표이기도 한 소중한 옥패가 박명희의 소나귀에 들려 흔들렸습니다. 채영은 본능적으로 옥패를 되찾으려 손을 뻗었지만 박명희는 그녀의 손을 거세게 뿌리쳤습니다. 옥패가 밤의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이런 천박한 것이 어찌 궁중에 어울린단 말인가. 박명희는 조롱하듯 옥패를 높이 들어 올리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창밖 어둠 속으로 거세게 던져버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밤의 정적 속으로 채영의 모든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며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옥패는 한 점 빛도 없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채영의 눈앞이 아득해졌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그녀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무릎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박명희는 만족스러운 비웃음을 흘리며 방을 떠났고 채영은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창밖 어둠만을 응시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과 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자신을 지탱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희망의 마지막 끈마저 끊어진 듯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삼간택은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그녀의 손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빈 방을 맴돌며 그녀의 허무한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채영은 이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드디어 삼간택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궁궐은 새벽부터 비단옷에 스치는 소리와 낮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화려함 속에 감춰진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가장 고귀한 자태를 뽐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으나 윤채영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자 유일한 위안이었던 옥패가 사라진 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의 잔불이 꺼지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과 옅게 핏기가 가신 입술은 그녀의 내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대왕 대비께서 위험 있는 모습으로 간택의 자리에 좌정하셨습니다. 자줏빛 당의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흔들림 없는 거목과 같았고 날카로우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대왕 대비에게로 쏠렸고 정적만이 흐르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간택의 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주제는 바로 눈 속의 매화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후보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누구는 당황했고 누구는 자신감에 차올랐습니다. 채영의 가슴에는 어머니가 겨울산을 오르내리며 매화를 꺾어오시던 기억이 아련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굳건히 피어나는 매화처럼 자신 또한 이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는 다짐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선 박명희는 화려한 비단옷만큼이나 현란한 수사로 가득 찬 시를 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의심도 없는 자신감과 압도적인 우월감이 묻어 있었고 유려한 언변은 마치 잘 훈련된 기생의 춤처럼 좌중을 사로잡는 듯 했습니다. 몇몇 심사관들은 명희의 시에 감탄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낮은 탄성이 곳곳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이윽고 윤채영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박명희의 화려함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수수한 삼배옷 차림으로 대왕 대비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기대보다는 연민과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채영은 떨리는 숨을 깊게 고르며 차가운 바닥에 단단히 발을 디뎠습니다. 순간 어머니의 다정한 가르침과 아버지의 고결하고 고든 정신이 그녀의 가슴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은 소박한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채영의 시는 꾸밈없이 담담했습니다. 화려한 수사나 미사여구 대신 가시 돋친 삶의 고통과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매화의 정신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마치 차가운 겨울 숲을 뚫고 피어난 매화의 향기처럼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하던 심사관들의 눈빛이 점차 깊이를 더해갔고 대왕 대비의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왕 대비는 채영의 시를 다 읽은 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채영의 시에서 13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했던 윤정국이 올린 상소문의 문체를 떠올렸습니다. 간결하고도 힘있는 문장, 고결하고 고든 기계가 느껴지는 필체가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마치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간 듯 대왕 대비의 눈빛에 잊었던 기억의 편린들이 떠올랐습니다. 대왕 대비는 이내 자신의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하나의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채영이 잃어버렸던 옥패였습니다. 이 옥패가 내 것이 아니더냐? 채영은 눈앞에 놓인 옥패를 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머니의 유품이자 아버지의 유언이 새겨진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대왕 대비는 옥패를 든 채 채영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윤정국이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자 충신이었음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궁궐 안에 맴돌던 모든 의혹을 걷어내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왕 대비의 목소리가 잦아들기도 전에 궁궐 문이 거칠게 열리며 금부도사들이 최내관을 끌고 간택 현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내관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고 그의 얼굴은 이미 피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박판서에게 매수되어 윤정국을 모함하고 영모 세력과 내통했음을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백은 청천벽력과도 같았고 좌중은 거대한 해일에 휩쓸린 듯 경악과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박판서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충격으로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으나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내관을 노려보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최내관의 자백은 돌이킬 수 없는 증거가 되어 박판서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금부도사들이 다가와 박판서의 팔을 낚아채듯 붙잡았고 박판서는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끌려나갔습니다. 대왕 대비는 모든 상황을 지켜본 후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윤채영의 고든 마음과 선행을 칭송하며 잃어버린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줄 인물이 바로 채영임을 선언했습니다. 궁궐은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한 환희와 감동으로 술렁였습니다. 윤채영은 잃었던 빛을 되찾은 듯 환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벅찬 감격의 이슬이 맺혔으나 이제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끝에 찾아온 진정한 희망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삼간택의 혼돈이 가라앉자 모든 진실이 차가운 수면 위로 잔인하게 떠올랐습니다. 대왕 대비의 단호한 명에 따라 시작된 재조사는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박판서의 모든 악행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의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음모, 윤정국을 모함하고 세자빈 간택을 방해하려 했던 모든 죄목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권력의 심장부에서 수십 년간 뿌리박았던 그의 권세는 마치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삭탈관직의 교지가 내려지는 순간 박판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후회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했던 그의 저택은 압류되었고 텅 빈 그림자만이 남아 스산한 바람 소리를 품었습니다. 이내 먼 유배지로 떠나는 그의 행렬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찢어진 갓과 해진 도포, 부자유스러운 걸음걸이 속에서 그의 몰락은 더욱 처참하게 드러났습니다. 궁 안에서 박판서의 눈과 귀가 되어 윤채영을 괴롭혔던 최내관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의 파직과 함께 내려진 엄중한 벌은 그가 저지른 비열한 행위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최내관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자신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적인 결말을 온몸으로 체감해야 했습니다. 한편 박판서의 딸 박명희의 절망은 궁궐 담장 밖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오만하고 화려했던 자태는 온데간데 없고 창백하게 굳은 얼굴에는 끝없는 절망만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궁을 나서는 그녀의 비단옷은 더 이상 화려함을 뽐내지 못했습니다. 한때 그녀에게 허리를 굽혔던 궁녀들과 병사들은 이제 싸늘하고 무심한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궁궐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차가운 바람 속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윤채영의 아버지 윤정국의 영모 누명은 깨끗하게 벗겨졌습니다. 임금은 어전 회의를 통해 직접 그의 결백을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충신의 반열에 다시금 올렸습니다. 어명은 맑은 하늘의 뇌성처럼 궁궐에 울려 퍼졌고 모든 신하들은 고개를 숙여 고결한 선비의 명예 회복을 경하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역적 명부에서 영원히 지워지고 대신 조정의 청사의 길이 남을 충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결한 드디어 빛을 되찾았습니다. 채영의 고향 마을 나지막한 언덕 위에는 윤정국의 충절을 기리는 붉은 정려문이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새롭게 칠해진 단청은 햇살 아래 영롱하게 빛났고 그 아래에는 윤정국이라는 글귀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정려문의 나무패가 맑은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그 소리는 그의 고결한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려문 앞에 모여 그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며 한때 자신들이 채영을 향해 보였던 무심함과 매정함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그들의 가슴을 저미는 듯 했습니다. 오랜 세월 채영을 종보다 못하게 학대하고 냉대했던 당숙모를 비롯한 친척들은 뒤늦게 그녀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온몸으로 회한과 두려움을 드러내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에는 불안감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윤채영은 차분하고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이나 분노의 그림자 대신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굳게 다물린 입술 사이로 어떤 비난의 말도 터져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아버지의 유언처럼 바르게 살아온 그녀의 고든 마음이 어떠한 원망도 담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처와 고통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과거의 어둠을 용서로써 씻어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한 채영은 비로소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녀는 복권된 충신의 딸로서 당당하게 세자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궁중 예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과거의 수수한 삼배옷 차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함을 뿜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고닫으며 변치 않는 강인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꿈에 그리던 세자빈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함께 장차 이 나라의 국모가 되어야 할 무거운 책임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채영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앞날에는 험난한 길이 예상되었지만 그녀는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실이 가진 꺾이지 않는 힘과 선한 마음이 빚어내는 기적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의의 칼날이 모든 어둠을 베어내고 제자리를 찾자 윤채영의 삶은 비로소 경랑을 넘어 잔잔한 물결처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세자빈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비단옷과 섬세한 장신구들이 그녀를 휘감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그녀의 마음은 과거 수수한 삼배옷을 입던 시절처럼 한결같이 겸손하고 흔들림 없이 굳건했습니다. 궁궐의 번잡함과 위압적인 권위 속에서도 그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 들어선 순간에도 채영은 결코 바깥 세상, 곧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겹겹이 드리워진 궁중의 법도와 고도로 심오한 학문에 더욱 매진하며 언젠가 이 나라의 국모로서 만백성을 따뜻하게 보듬어야 할 자신의 숭고한 소명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밤늦도록 등불 아래서 책을 읽고 선대 왕비들의 치적을 깊이 연구하며 지혜와 덕을 겸비한 군주의 반려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담금질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어리지만 미래를 꿰뚫어보는 듯한 깊이를 지녔습니다. 그녀의 어진 성품과 하늘을 닮은 고든 심지는 세자빈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덕목을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하였습니다. 차가운 궁궐에서도 그녀의 온기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의 걸음 하나하나에는 과거의 뼈아픈 상처와 어머니가 남기신 바르게 살아라는 유언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 왕비의 자리에 오른 채영은 그 지위를 오직 백성들을 위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으며 그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밤낮으로 애썼습니다. 탐관 오리의 수탈에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리는 농민들의 탄원서는 잠 못 이루는 밤마다 그녀의 손에서 닳고 닳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듣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헤아리며 주저함 없이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직접 정책을 입안하고 대신들과 논의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자신의 비축된 개인 재산을 선뜻 풀어 백성을 구휼하였고 궁중의 불필요한 사치를 과감히 줄여 그 절약된 자금으로 굶주린 백성들의 생계를 살피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결단과 희생은 백성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하고 현명한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절망에 빠졌던 백성들에게는 비로소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는 망설임 없이 재조사를 명했고 꼼꼼한 심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어 그들의 쌓이고 쌓였던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채영의 지극한 보살핌과 현명하고 공정한 통치 속에 조선은 오랜만에 태평성대를 구가하며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백성들은 그녀를 어진 국모라 칭송하며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귀함이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옷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은 사랑과 만백성을 향한 깊은 덕에 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왕비 채영이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치고 고요히 세상을 떠나자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왕은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했으나 그 슬픔 속에서도 그녀의 삶이 남긴 거대한 가치와 숭고한 유산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은 직접 그녀의 묘비에 친필로 이러한 글귀를 새겼습니다. 삼배옷으로 궁에 들어와 비단옷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으나 그 마음은 처음과 끝이 한결같이 같았노라. 이 비문은 채영의 일생을 관통하는 고결한 정신과 변치 않는 마음을 영원히 기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윤채영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성공담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후세에 면면이 전해져 내려오며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고 정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간 한 인간의 위대한 발자취로 기억되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선행은 결국 복을 부르며 진정한 귀함은 눈에 보이는 허울이 아닌 마음에 담긴 덕과 사랑에 있다는 고귀한 교훈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영원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모든 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치와 선한 영향력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윤채영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만약 여러분이 그녀였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과 소중한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욱 재미있고 감동적인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